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닷 투데이 어디죠? 리드미닷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 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 팟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할 때마다 맨날 회사 다니고 그쵸. 그러니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거. 놀리는 건가? 뭘 했지? 그렇죠. 이런 네, 생각. 놀리는 건가? 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바빴죠 뭐.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시간이 제일 빨리 가는 그쵸.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말에 뭐 이제 아들이랑 노느라고 정신 없죠 요즘에.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이제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아들이랑 둘이 각서를 썼어요. 다치지 않기로? 네 다치지 않기로. 다치게 돼 있네. 네. 다치지 않는 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아 다지나요? 그래서 다치지 않기로 뭐 약속하고 이제 뭐 몇 가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아들 쓰는 거 보고서 아 빨리 써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나보다 도장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왜 이래 그랬더니 자전거 뺏기기 싫으면 도장 찍으라 그랬어. 야, 찍었죠. 타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런 아 것 아닙니다.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뭐 이제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집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네, 벌써 2명이 죽었어요. 한 아이고. 2년 만에 1년에 지금 한 명씩 아이들이. 자전거 아이고, 그렇군요. 이외에 무슨 상황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교통사고. 음. 사실 어른들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파란불인데 건넜는데 어른들이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툭 치는. 어른들의 어쨌든 잘못인 거죠. 갑자기 무거워졌네.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자 다시. 우리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간 지인터님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선 회사가 좀 바빠가지고요. 막 이것저것 저한테 제가 이제 서포트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서포트하고 원래 하는 마케팅 관련된 거 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구체적이네요. 굉장히 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 저희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한 주가 사실 지나면 내가 뭐 했나. 뭔가 숨은 쉰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밥은 먹었고. 눈 뜨고 일어나면 월요일이고 네. 눈 뜨고 일어나면 수요일이고. 참 어렵네요.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에피소드 리드미에 올라가 있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그렇죠? 리드미의 이게 페이스북 페이지죠?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재밌는 어떤 그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기업 교육들을 합니다. 이제 기업 컨설팅이랑 기업 교육들을 하는데 교육을 할 때 이번에 이제 기획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획서를 잘 만들 것인가 이 교육이 참 반응이 좋아가지고 많이들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다가 보면 기획이 다 너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들을 많이 들어도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엑기스 편의 교육인데 왜 어려울까를 고민을 하다가 쭉 해보니까 결국엔 상사한테 바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서가. 그래서 그러면 상사들은 왜 당신의 기획서가 마음에 안 들까요? 상사들이 도대체 뭐라고 당신한테 합디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팀 중에서 한 팀이 이제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서를 올렸을 때 상사들이 리액션. 그렇죠. 이제 피드백이. 피드백. 근데 이거를 꼭 갈라달라고 하더라고요. 피드백은 좋은 얘기 아니냐. 네. 그래서 피드백과 질책 이걸로 꼭 갈라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통합을 해놨습니다. 네, 피드백을 지금 보니까 8가지를 네네.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이 탑 8을 소개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가 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기획서 하는데 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기획이 뭐예요? 모든 업무의 사실 시작은 기획이죠. 네. 기획이 없는 업무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뭐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기획과 계획의 차이가 뭔지 모르세요?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난 그게 제일 목적과 목표, 기획과 계획 막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논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하죠. 굉장히 뭔가 비슷하죠. 다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거라고 하면은 기획은 그
최초 단계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결론을 내는 그런 그 제안 같은 거고 계획은 그 안에 세부적인 거다. 예, 그렇게 약간- 설명하시면 예. 요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지인턴께 한번 물어볼게요. 효율과 효과의 차이는 뭡니까? 야 이거 어렵다. 효율과 효과요? 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효율은 이제 무언가를 일을 했을 때 땡! 잠시만요. 땡! 효율이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지. 효율은 무언가를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효과는 무언가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 라이. 그렇군요. 뭔가요? 효율은 과정이고요. 효과는 결과입니다.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여기서 봤을 때 뭐 과정이고 이해했어요? 지인턴 이해했어요, 요거? 정확히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이게 막 효율은 예, 동적인 거고요. 예시가- 효과는 정적인 겁니다.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효율은 같은데. 플로우고요. 효과는 스톡입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자, 어떤 얘기인데. 똑같은 일을 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과가 둘 다 좋았어요. 근데 한 명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명은 시간이 적게 걸렸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간이 적게 걸린 사람은 효율이 좋은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을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나빴어요. 그럼 효율성은 똑같았지만 효과성은 다른 거죠. 아, 이해됩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렇다면 조대리님이 질문하신 기획과 계획의 차이는 뭔가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기획은 좀 더 큰 단의 이제 계획은 네. 작은 단위. 목적과 목표도 마찬가지. 좀 더 그쵸. 큰 단위, 작은 단위.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획은 결국은 이제 영어로 하자면 아이디에이션에 가까운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계획은 플래닝에 플래닝 가까운 거죠. 거죠. 혹은 스케줄링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사실 기획도 영어의 표현은 플래닝이긴 하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아마 이제 오늘 나눌 얘기 중에 분명히 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네. 한번 오케이. 우리 8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이 옆에다가 한참 쓰셨는데 사실은 6개 팀이 했는데 6개 팀이 다 되게 웃겨요. 이게 보면 웃긴단 말입니다. 내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근데 이런 얘기들은 갑자기 그 궁금증이 든 거죠. 나이랑 성별에 따라서 나오는 패턴들이 좀 다를까라고 했는데 이제 옆에다 이제 나이를 쓰라고 대충 연배를 쓰라고 했습니다. 네. 연배를. 그때 이 팀은 이제 뭐가 며칠 전 이제 나이를 쓰셨더라고요. 아하. 네, 다 죽어 말하시기로 나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피드백들을 이렇게 8가지 써놓은 사진. 요것도 리드미 그렇죠? 페이스북에 네, 들어가시면,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생각 안 하고 일하네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되는 글이 하나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진이 있고요. 그 사진에 8가지 피드백이 있고 그 각각 피드백마다 옆에 나이들이 써 있어요. 그게 이 피드백을 준 상사의 나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옆 보면 네. 1번, 3번은 꼭 여자 팀장이라고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네. 이건 뭐죠?라고 물어봤더니 여성 비하 아닌가요?라고 제가 챌린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네. 딱 돌아오는 대답이 6개가 남자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매칭이 굉장히 많았더라. 네. 라는 자, 거고요. 8가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참고로 하나 네. 더. 저 8개를 낸 저 팀이 네. 우선은 그 계열사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맡고 있는 직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어떤 대기업 하나 계열사에서 네. 이제 각자 네. 나와서 이렇게 수업을 계열사에서 선수들이 이제 오신 그렇군요. 거고 그다음에 맡고 있는 직무도 뭐 마케팅, 영업, 심지어는 총무도 있었었고 뭐 구매도 있었었고. 근데 마치 한 명이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재미있는 거는 한 반은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마치 한 명이 그냥 똑같이 알아듣이.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1번 저 얘기가 거의 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위군요. 그래 1등입니다. 1위 스파밤. 빠밤.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하지 말고 야. 라고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빙의해서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50대 여자 팀장님이 아, 그런 여자 말을 팀장이네, 하셨나 예. 봐요. 네. 자, 지인턴이 여자 팀장님을 빙의해가지고 한번. 제가요? 네. 이거 연기 톤으로. 그럼요. 그러면- 연기 톤으로. 네네.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 하지 말고. 예. 아이씨. 야 약해. 장수원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자, 장수하실 것 같아요. 방송이 장난이니? 음.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하지 말고 이 말이 사실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 말을 어떤 상사께서 하신 거예요. 네. 사실 기획- 저게 다 들어보죠. 그러니까 기획서를 딱 갖고 왔는데 야 무슨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약간 신입이었거든요 아직.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메타포에 약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줘. 야,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여름에 비 내린다는 얘기야. 그건 또뭔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일 수도 그렇죠. 있지.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자, 진턴. 무슨 혹시 뜻일까요? 그런 아니, 얘기는 잠깐만. 아니 솔직히 이거 모른다니까 모를 처음 수도 있어, 들으면 모를 수도 있어. 모르면 이게 무슨 말? 저 지금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나 얘기해 봅시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약간 그 가지고 온 기획서에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한 것만 다 써놓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뻔한 맞아요. 얘기다. 예, 너무 정답. 당연한 얘기다. 아, 긴장했어 지금. 전 세계가 다 아는 아이디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농구 경기 중에 네. 중간에 작전 타임을 걸고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문제는 공격과 수비에 있어. 이제 후반전은 공격과 수비에만 집중해.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겨울에 눈 내리는. 근데 여름에 메시적으로는 비 정확하게 갈렸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공격과 네. 수비를 열중해라. 네. 그런데 당연한 얘기. 뭐 아무 메시지도 없고 크리에이티브도 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보통 이제 저런 피드백을 주죠. 한번 쫙 옆 8번까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예, 사례나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한번 좋아요. 해볼까요? 그렇죠. 네. 2번 팩트에 주의해서 논리 있게 설명해. 아하. 40대 후반 안 쓰이는 거 보면 남자 예. 하하, 진짜 눈을 예. 찌르고 싶죠. 눈이 갑자기 3번. 싫어지네요. 예. 이게 맞아? 결론이 뭐야? 50대 여자 팀장님이십니다. 자기 결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 그렇죠. 이미 네, 네. 이미 좀- 마음속에. 보통은 답정너. 답정너, 네, 그렇죠. 답정너죠. 네. 4번.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43세.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 네, 왜냐면 제가 43세. 네, 제가 이거 대표님 교육할 때 제가 제 나이를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아. 굳이 이렇게 적더라고요. 아. 43세. 네, 답답하더라고요. 자, 5번 고민 안 했네. 생각 안 했네. 38세. 근데 저건 되게 네. 가슴 아프다 저거. 와. 자, 6번. 음. 내 말 이해 못 하겠어? 아. 50대. 7번.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50대입니다. 정말 진짜. 8번. 구체적이면 장황하다고 하고 간결하게 하면 내용 없다고 하고 저거는 좀 대책이 있어요. 저것도 50대입니다. 아니 진짜 이 리스트들이 정말 주옥 같네요. 주옥 같죠? 아니 주옥 같다고요. 네. 주옥 같죠? 네. 아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 네, 주옥 네, 같습니다. 주옥 같네요. 네. 하나하나 뺄 수가 없네요. 이거. 영화하는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네. 주옥, 네, 주옥 주옥 같습니다. 영화하는 줄 네? 알았어요. 멋있어. 막 듣는데 막 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리스트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이게 자. 재밌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1번을 해보면 음. 겨울에 눈 얘기는 하지 말고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나눠볼까요? 역할을 조금. 조대리님도 옛날로 빙의를 하고 사실은 팀장님이랑 저는 이제 저 얘기를 하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거 연기 시키면은 리얼하게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역할극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랑 자 누구를 해야 되나? 저랑 지인턴이랑 해볼게요. 예. 네, 조대리님이랑 팀장님이랑 한번 네. 해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획서를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 자 지인턴이 한번 해보시죠. 네, 대표님 기획서입니다. 이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안 사네. 이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안타깝네. 여기는 장수원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팀장이 기획서 갖고 왔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네. 어디 한번. 고생했네. 근데 뭐 겨울에 눈이 내리네 이거. 너무 이거 뭐 아무 메시지가 없어. 뭐랑 달라 우리가? 우리랑 뭐랑 달라? 그지? 어? 뭐가 달라? 똑같은데.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 우리는 자기애로 무장한 네, 사람이기 자기애로. 때문에 나는 잘했어. 근데 사실 저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대리님은 신입사원한테 줄 거잖아요. 잠깐. 그 지인턴님도 인턴 정도 되면 네. 지금 후배들, 동아리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저런 얘기 안 해요?
하면 싸우죠. 네. 아,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할 아, 네가 뭔데 이러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조 대리님은 어떤 데 저런 얘기하세요? 보통 이제 갖고 오는 거에 시원찮을 때. 자찬할 때. 시원찮을 때. 아니 저 중에 본인이 쓰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네, 전 많아요. 딱 그게 있어요. 팩트에 주의해서 팩트주의. 논리 있게 설명해. 팩트 기반으로 해. 뭐 아니 이런 거. 얘가 버버대요. 뭘 갖고 오면 음. 자기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전에 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경우가 대부분 아, 저런 경우예요. 그렇죠. 네. 음. 야 네가 했으면 팩트를 가져와서 논리 있게 음. 설명해봐. 그러면 그때 막히는 거죠. 애들이. 음. 자기들이 전에 걸 갖고 와서 했으니까. 음. 저는 눈에 뻔히 보이고. 음. 왜냐면 내가 했던 거니까. 대표님 어떠세요? 저 중에 어떤 뭐 꼭 똑같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들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사실은 많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안타깝게 들으실 수도 있고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저의 얘기예요. 고민 안 했다. 아, 네. 저거는 대표님한테 가져가서 실제로 고민 안 하고 가져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쁜 건 이걸 리뷰하면서 4시간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신입 때 이거를 들었을 때 느낌은 정말 기분이 나쁘죠. 사실상 아, 이제 그럼요. 기분도 네. 나쁘고 내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와서 약간 돌아보면은 그때는 받는 사람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쵸. 받아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뭘 이거를 나한테 왜 까냐 칭찬도 음. 없이 뭐 칭찬 받을 게 있어야 칭찬을 받지 보면 뻔한 소리만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기는 6번하고 조금 비슷한데 이런 약간 강박관념이 저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기획서를 지시할 때 자 이거 배경은 이거고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해서 가지고 와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거에 100% 맞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이제 자꾸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내 말을 이해 못했구나. 그리고 내 말을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건 이런 이거 이해했니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것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기분 나쁜 거죠 사실. 네, 기분 나쁜 이해했어? 거예요. 근데 이해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고. 야, 그럼 앞에 대답하는 사람 진짜 그렇겠다. 이해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음에 가지고 갔더니 했는데 이해하고 하는 거야? 또 엉뚱한 경우. 근데 실은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조대리님 말씀하셨지만 받는 사람 입장의 생각을 못했다. 주니어들일수록 어떤 것들이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와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하죠.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상사의 생각이 모두 다 옳다, 모두 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죠. 거기 시장에서의 경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자기가 들고 갔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좋은 피드백이 오게 되겠죠. 근데 사실 기획서라는 게 애초에 제 생각은 그래요. 기획서라는 게 애초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저게 문제예요. 답이 없는 걸 가져가서 답을 내오라니까 저런 소리를 듣기 십상인 거죠. 네.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려봤어요. 교육을 하면서 보고서와 기획서의 차이는 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자, 진턴 뭔 것 같으세요? 기획서와 보고서의 차이점. 기획은 시작이고 보고는 끝날 때 아니에요? 좀 네, 뭐 나쁘지 신선한데요?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신선한데요? 시각은 좋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기획은 답이 뭔지 모르는데 그걸 그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미 나올 아이디어들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육 받은 거랑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크리에이티브하게 교육을 받질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속히 말해서 사실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앵커가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닻이 다 내려져 있어서 거기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만드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갔는데 검토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건 창의적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또 아까 그 조대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기획이라는 게. 근데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큰 어떤 방향성은 좀 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가이드가 무책임하게 없죠. 그냥 가이드 없이 다 해와봐 뭐 약간 이렇게 그러면 꼭 보면 그런 분들이 꼭 보면 저런 코멘트를 해요. 8번. 왜 딱 그런 좋은 분들 어. 8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나도 몰라서 해요. 그러니까 네, 나도 몰라서 자기도 모르는 일을 왜 시키는 거야? 시키니까 위에서. 위에서 찌르면 네. 진짜. 근데 저 8번에 대한 대책을 제가 구체적이면 장황하다. 네. 간결하면 내용 없다. 내용 없다. 저 때는 단계를 구체적인 것보다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하셔서 일단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다가 여기다 메모해서 야 요건 요렇게 바꿔보자 저건 저렇게 바꿔 이러니까 처음부터 막 내가 머리 써갖고 8시간 12시간 공들여갖고 가져가봐야 결국엔 자기도 몰라요. 이걸 보면서도 야 너무 장황해. 나 내용 파악 못해서 간결하게 갖고 와. 간결하게 갖고 가면 그제서 야 이거 너무 내용이 없어 아까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 맞아요. 대상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저렴하게 탁 넣었다가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이렇게 얼마짜리로 해서 가야 되나요? 약한 A4 용지가 25원이니까 10배 정도 250원의 250원, 가치로 250원어치. 이렇게 딱 가져가면은 딱 그 선만 그려진 거죠. 이렇게 프린터만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건데 어떤가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분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어떤 분은 보고서 예를 들면 본 보고서가 한 3장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리뷰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펜딕스가 한 50장이 되는. 무서운 분이다. 네, 그러니까 본 보고서는 여전히 3장인데 어펜딕스가 50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고민 안 했는 생각 안 했는 저런 단어가 뭐 어디 보고서 안에 있다. 네. 그러면 막 이렇게 이걸 보시다가 갑자기 거기 줄을 쫙 긋고 근데 말이야 고민과 생각의 차이가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대답 당연히 못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고민과 생각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결론이 나죠. 어펜딕스에 고민과 생각의 차이를 좀 한 장 정리해 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어펜딕스가 50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결정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도 이 기획의 방향을 일단 잘 모르고 몰라. 두 번째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뭘 해도 다 완전히 스터디거리를 다 만들게 하는 거예요. 기획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책을 만드시는. 그렇죠. 리포트네요, 리포트.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런 멘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간과돼 있죠. 네. 상사의 기분. 그렇죠. 상사의 기분. 저기서 사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게. 음. 저 간과돼 있어요. 저것만 보면은 상사가 능력이 있어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상사의 기분에 따라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선 기준축은 사실은 상사의 성향인 거고. 그렇죠. 성향. 기본적인 성향과 함께 상사의 기분인 거죠. 예. 저는 저 8가지는 아니지만 좀 또 하나의 경험담, 제가 컨설팅사 했을 때 얘긴데 요건 확실히 제가 할 얘기가 많군요. 어떤 파트너분이 정말 진짜 참고로 여기서 파트너라고 하면 외국계 회사들은 임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유한 회사의 공동 주인인 거죠, 파트너. 유한 회사라고 하면 주식 회사는 다른 개념으로요. 뭐가 잘못됐었을 때 책임을 제한적으로 진다라는 게 유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외국계 회사들은 많이 유한 회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펜딕스죠. 그렇죠. 유한 회사의 반대가 무한 회사가 아니라는 거. 유한 회사의 반대가 인턴도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거 유한 회사의 어떡할 거야? 아랫배가 아파. 무한 상사냐? 뭐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예. 어떤 파트너분이 저희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왔어요. 계속 받고 해서 또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결국 최종본 이젠 더 이상 코멘트가 안 나오겠지. 딱 가져갔어. 근데 이분이 쫙 보더니 진짜 이제 코멘트가 없어. 한 몇 분 동안 가만히 침묵을 갖고 계시다가 한마디 딱 던지셨어요. 처음 거죠? 아니, 이제 그래 다 좋은데 뭔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야, 이제 K-팝 스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마치
노래는 잘하지만 내 감정이 안 와다. 그죠. 그때 우리의 느낌은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돌아와서 진짜 그 커멘트였어요. 그냥. 그걸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코멘트 준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들고 가듯 다시 이분의 가슴에 안겨드리자. 감동을 줘야 되네요. 이거를 가슴에 던지자. 이분의 가슴에. 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야, 심각하네요. 그거는. 정말 그 기획서 쓴다는 게 답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죠. 사실 저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저도 주니어 때 가져갔는데 쫙 보더니 문서에 영혼이 없네 이런 거예요. 아씨 뭐 문서에 영혼이 언제부터 어딨어? 문서에 영혼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라? 네? 대한민국에. 문서에 아니, 영혼이 어딨어? 이게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코멘트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그거는 작정하고 갈구겠다 이거 아닌가요? 사실상 정말 작정하고 깨겠다. 너무 팀장님은 안 그러죠?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했니? 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되게 기분 나쁘다 이거 약간 이제 밤에 그죠? 공포스럽게 그러니까. 들리거든요. 이해했니? 이해니까 입에 너무 감겨 있는 게. 네. 그러니까 Do you understand?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컨설팅하는 인간들이 다 저 얘기를 엄청 입에 달고 살거든요.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에서 나온 그렇죠, 거야? 라는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이게 논리가 맞아? 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일을 할 때 굉장히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획할 때 이제 제 교육할 때 몇 개씩 케이스 같은 걸 던져보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수강생들의 수준 파악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뭘 던지냐면 어떤 문제를 주고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을 해보세요라고 던집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 예. 그런데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사실 문제 해결 그렇죠. 프로세스 중에 앞단을 보고 싶은 건데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명이면 99명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그냥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답은 정해놓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거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했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의 셋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미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셋이 있고 그 셋 중에서 내가 왜 얘를 선택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 얘가 답인 거죠.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확실히 컨설팅을 주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또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시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기업에서의 미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 미시라는 거는 영어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게 MEC인데 그 mutually exclusive 그렇죠. 이렇게 뒤에는 C가 컬렉티브 컬렉티브는 어느 팁입니까? 평면 네. 컬렉티블리 뭐막 62주짜리. 이그자우스티브인가 뭐 네. 하여튼 뭐 그 전체적으로 아시네요 다. 뭐 전체적으로 누락 없이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렇죠. 내용인데 그렇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100% 미스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미스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해오는 일에 대한 신뢰도가 확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신입사원 이제 갓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온 애가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획서를 쓰는데 미시를 그리더군요. 이렇게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막 뭘 해요. OI법도 써가지고 막 Y 이러고 있어요. OI 나왔습니다. OI. 와, 나 얘 보면서 얘 뭐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되지? 어떻게부터 때려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이제. 미스하게 때려야죠. 전체적으로 누락 없이 때려줘야 되나 얘를. 그렇죠. 골고루.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애를.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인드맵을 그리더라고요. 지 혼자 뭐 이렇게 그렇죠. 막 해요. 저 새끼 뭐 이러고 쓰겠죠. 진짜 낙서를 하기 요즘 시작하는데. 더 나쁜 새끼는 저는 인턴들한테 제일 많이 보는 분석 프레임이 수학 수학. 분석. 그놈은 수학 분석은 도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거의 뭐 1920년대부터 써왔던. 그냥 뭐만 하면 수학. 그쵸. 너 이거 좀 분석 좀 해볼래? 네, 그럼 제가 수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은 하지 마, 제발. 근데 수학 분석을 할 때 제일 웃긴 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 4번면의 차이가. 그리고 수학 분석을 하면 항상 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스트렝스를 썼는데 위크니스가 그냥 반대말인 그러니까. 거야. 말이죠. 이거 그쵸, 뭐지? 그쵸. 말을 뒤집어 놓은 거지. 네.
그것도 있고 저는 그거 있잖아요. BCG 분석 기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경영대 나온 애들이 꼭 그걸 많이 써요. 자기가 시장 분석을 해보겠다고.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갑갑하고. 경영대 나오셨잖아요. 저는 경영대 나왔는데 저는 회계 쪽을 공부했었으니까 그걸 아예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언젠가 발견했었는데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BCG 매트릭스하고 원래 BCG 매트릭스의 좀 다르다 그거랑 그래도. 달라요 사실. 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게 쓰고 굉장히 클래식한 옛날 네, 네, 거고 맞아요. 지금은 네.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 이 축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다른데 뭐 사실 아무튼 BCG 매트릭스의 제일 중요한 건 축을 뭘로 세우느냐. 그렇죠. 네. 어찌됐건 그런 기법들을 여러분이 현업에 적용하시는 거는 좀 더 이제 현상을 잘 파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정보력과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경우에 이용하는 거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기법만 적용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 데이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그럼 또 데이터라는 거는 무슨 관점으로 볼 거냐. 근데 제가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획은 결국은 그 딱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알맹이의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상사의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없이 제가 이 말을 말렸군요.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획서 쓰면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상한 분석만 막 그렇죠. 해오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8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도 6번과 같은 내 말 이해 못했어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하지만 실은 5, 6, 7, 8번은 약간 좀 애매하고 조금 러프하게 막 그냥 좀 쳐대는 말이라면 실은 저는 1, 2, 3, 4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은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는 진짜 이게 메시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창의성이 그렇죠. 없다는 뜻이고 팩트에 기반해라. 이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에 결론은 뭐냐? 항상 보면 어떤 보고서들은 장황해요. 굉장히 막 많은데 결론이 없고. 그렇죠? 4번도 좀 비슷한데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결국은 so what이잖아요. so what. 저것도 약간 결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핵심의 메시지가 있고 팩트에 기반하고 결론이 명확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거 결론 하나 얘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항상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결론은 항상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상사가 결론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지 이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so what을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맞아요. 그런 식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임원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유형을 놓고 급해야 보면. 다. 예. 근데 아주 가끔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유형들을 놓고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점점 더 그런 사람 만나시면 밑에서 빨리 벗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은요. 양괄식이 오히려 좋습니다. 양관식 그렇죠. 가장 한 번 더 훌륭하죠. 쳐줘야죠. 그래서 네. 처음에 결론을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 보면 사실 사람이 이제 까먹죠. 헷갈리거든요. 네. 결론이 뭐였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음, 얘기해주는. 그런 식이 가장 좋고 수미상식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 뭐 물론 지금도 나누고 있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컨설팅도 하셨고 그 기획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실제로 기획을 해보면서 했던 경험이요. 네네.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은 상사의 생각을 읽는 거죠. 근데 이제 상사의 생각을 읽는 건데 이제 먼저 가설부터 세워야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네. 소리 중에 진짜.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이 오더는 누구에게서부터 떨어졌나? 이 오더는 처음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반복돼서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뭐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사실은 이런 생각을 못하죠. 어렸을 때는 제일 두려운 건 사실 다 관두고 욕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일이 나한테 몇 시에 떨어졌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중요하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인정하기는 싫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사의 성향 파악하는 거랑 상사의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똑같은 보고서는 똑같은 계획서인데도 많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면 이런 포인트를 생각보다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우리가 기획서 잘 쓰는 법. 맨 뭐 보고서 잘 쓰는 거 무슨 저 그 파워포인트 기술 뭐 분석 기법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기법이라고 했어. 기법.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그죠? 예. 이 지시를 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직장인들끼리는
직장 상사의 성을 붙여서 무슨 심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윤 대표님이면 윤심을 읽어야 돼. 우리 뭐 조대리님이면 조심을 읽어야 된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김심이 뭘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읽고 보고서를 쓰는 거랑 아닌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경험할수록 그쵸. 오래 경험 그 사람 보고서 읽기가 편한데 그럼요. 약간 신입이 읽기에는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와 깊은 그렇죠.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근데 지금 기획 같은 걸 하다 보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쓴 시간이 내가 쓴 노력이 이게 결과랑 직결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오래 앉아 있으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팀장님은 참 요상한 말씀하셔서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아 저거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저게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이거예요? 아니면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이거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저게? 잠깐만.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뒤후자가 이래야 말이 돼요.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이거는 좀 이상해. 내가 봐도. 아니 나는 앞단인데 계속 들여다보면 그러니까요? 답이 나와. 이게 사실 좀 이게 두 계속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후자 생각 못했어. 후자가 근데 후자면은 점점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맞아. 아니 근데 저게 막 다 점점점을 찍어놔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헷갈렸는데 저한테는 사실은 후자로 느껴져요. 저도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더 아, 많이 그럼 걸려요. 이런- 나온다고 답이 나오냐? 네, 그럼 이런 거네요. 내 말 이해했지? 내 말 이해했지? 이러고 잘 나가다. 야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그러면 기획 단계 약간 그 영업적 기획 단계면은 그런 수가 있죠. 기획서를 계속 앉아서 책상 머리 있죠. 뭐 나가서 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계속 들어오면 답이 나와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 보통 이제 신사업 기획 같은 거 할 때 저런 코멘트를 많이 하죠. 그렇죠. 실은 뭐야 니네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가 나느냐 계속 본다고 답이 나오냐 뭐 이런. 상사나 약간 그렇죠. 이쪽을 그럴 수 있죠. 아마 상사 이쪽일 수도 있겠네요. 저분은. 근데 저 기획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짬이 딸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신입사원들이나 짬 딸릴 때는 패턴이 똑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식의 맞아요. 수준이랑 아이디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음.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내 1년 전에 했던 선배들이 또 똑같은 아이디어를 냈을 거고 실제로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을 해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들은 기대 없이 던지는 거죠. 야 이거 해봐야 답 안 나오는 건데 기획 한번 해봐.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많기는 해요. 그 얘기는 큰 기대 안 한다는 거지. 저는 뭐 기획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우리 쪽은 숫자를 보는 직업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 이쪽 ROE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다가 그러면 이제 실패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하나 던져주죠. 야, 이게 왜 실패했냐? 라고 던져주면 걔들이 이제 그걸 분석을 해오는 거죠. 얘 때문이야. 결국은 재무팀 때문에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가 나오죠. 팀에서 거절하셨는데요. 멍청한 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경험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하죠. 사실 기획서를 쓰거나 뭐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 뭐 검토하거나 이런 거는 힘드니까. 사실 이제 이걸 만약에 대학생들이 듣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기획이라는 게 뭐고 기획과 관련된 뭐 문서 또는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팁을 줄 수 있는 게 있을래나요? 저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자소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사실상. 아, 자소서를 그렇죠. 네. 인사 담당자가 딱 눈에 띄었을 때 겨울에 눈 내리에 좋은 얘기예요, 진짜. 맞아요. 뭐 고민 진짜 안 했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넌 어떡할 건데? 그래서 너는 우리 회사에서 뭐 할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문서에 쓰려면은 정확히 녹여내려면 약간 주제랑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명확함을 가져야 되는 거. 질문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구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조대리님 말씀 너무 쾌공감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일전에 그 리드미랑 이제 같이 또 연이 돼서 경희대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력서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 관점이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서를 쓴다는 것과 이력서를 쓴다는 거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렇죠. 사람들이 자소서 같은 경우는 뭔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스토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력서는 대부분 어떤 맞춰진 틀에다가 그냥 정보를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했었던 것의 핵심은
이력서에도 스토리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생각은 거의 안 하죠. 이력서를 스토리를 가지고 써라. 그렇죠. 그런데 기획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중요하듯이 그렇죠. 나를 드러낸다는 건 얼마나 거대한 기획서입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정말 스토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브랜딩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신에 대한 브랜딩을 기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획서의 항목 좀 간단하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기획서에다 뭐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티피컬하게 이렇게 항목을 잡고 갈 수 있는 기획서가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예를 들면 뭐 기존에 풀던 스토리가 아니라 좀 되게 새로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피치를 해야 된다. 예. 이럴 때는 오히려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스토리라인을 먼저 써야지. 사실 이게 진짜 고수들이 하는 네, 항목이 방법이죠. 잡히는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짜 고수들은 사실 스토리를 먼저 잡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컨설팅사에서 배웠던 것 중에 지금도 정말 다른 거 사실 뭐 PPT 하고 밤새 뭐 리서치하고 이런 것들은 실은 뭐 도움은 됐겠지만 그게 진짜 도움 됐을까 이런 생각 약간 하는데 정말 여전히 후회 안 하는 거는 그 스토리를 잡는 연습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기획서를 50장을 만든다, 100장을 만든다 해도 나의 스토리는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드미가 있는 거죠. 아, 본인의 그렇죠. 커리어를 싹 정리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커리어 패스 바뀐 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바뀐 안 거를 보시고 뭐 하셨어요? 오늘 바뀌었다면서요.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전 자야죠. 출근. 새벽 일을 안 하는구나. 네, 참고로 이 방송은 2016년 9월 27일에 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 참 정산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렇게 바뀐 네. 리드미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리드미닷 투데이. 다시 한번 리드미다 투데이. 네,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돌아와서. 네, 스토리를 먼저 잡고 그죠? 네, 항목을 잡는 게 중요한데 자 스토리를 먼저 잡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항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배경, 목적,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분석을 내부 환경 분석으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고 나면 시사점이 나오겠죠. 시사점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대응 방안을 세우겠죠. 그리고 제가 꼭 할 때 교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리스크예요. 사실 리스크를 쉽게 설명하면 쉽게 접근하면 한없이 쉬운데요. 그렇게 잡으면 바로 저 얘기 나옵니다. 겨울에 눈 내리는 얘기 하지 말라고. 좋은 그렇죠. 진짜 좋은 포인트네요. 네, 리스크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시사점의 반대말로 쓰죠 보통. 시사점이 있으면 그의 반대는 요렇다. 그게 리스크야. 리스크를 뽑을 때 뭐 어렵기는 한데 정성적으로만 다가가시면 당연히 또 욕 한 바가지 먹을 거고요. 근데 그 기획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이런 말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 숫자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약하신 분들도 그럼요. 예, 그럴 많아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예, 기획. 그래서 약간 그분들이 쓰시는 숫자들이 약간 너무 러프해요. 맞아요. 예. 네. 뭐 2천억을 번대 갑자기. 음. 뭐 2천억이 어떻게 나온 숫자야? 아 2천억 뭐 금방 벌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리드미다 투데이는 2천억을 목표로 하고 그럼요. 있습니다. 매출이. 어쨌든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매출. 일매출. 저는 이제 그 기획서를 보면서 이제 숫자를 검토하는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숫자가 허무맹랑하고 약간 그 이미 갖춰진 답에다가 원가를 다 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저는 검토해 나가면서 이제 이거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합니다. 너가 뭘 한다고?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 왜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저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또 누가 어떤 기획을 하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신사업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프레임에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숫자가 안 나와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신사업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사업일 때의 경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뭐 그 주제 영역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는 기존 프레임대로 하면 답이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약간 전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뭐 우리 더 특수하게 보자면 전통적인 사업이 약간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 좀 다른 거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아예 신사업이다 그럼 저는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이건 당해본 케이스인데 이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해서 밸류에이션을 다 받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처음에 힘들었던 건 배수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스타트업에 배수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배수 투자가 뭐냐면 좀 어려운데 어렵네요. 예, 잠깐 간략하게 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배수 투자라고 하면 니네 지금 얼마 벌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뭐 1억 벌면 너 니네들 이렇게 쭉 해봤었을 때 그냥 곱하기 3 하면 이제 니네 회사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그 유동자산 말고 부동산이라던가 이제 그런 고정 자산들이 있으면 그거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그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엔젤 펀드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사실 가치를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기존의 벤처들은 사실 굉장히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이라는 데들이 이런 배수 투자를 하는 데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CB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네요. CB는 이건 상업은행입니다. 네? 상업은행 말씀하시는 발등철 커머셜 뱅크 말고 CB, 반드. 반드 네. 본드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건 너무 어렵게 갔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배수 측정을 할 때도 방식이 좀 달라서 신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수 투자 방식, 배수를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사채가 나오나요? 예, 저는 사채. 나와요. 예. 그럼요. 네. 프로젝션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프로젝션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입니다. 감. 그 이제 신사업 얘기도 하셨고 아까 리스크 얘기도 하셔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실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프레임워크가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기보단 자꾸 빼놓게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이클 포터의 무슨 뭐 파이브 박스 뭐 어쩌고 파이브 포스스 이런 걸 하면 거긴 항상 뭐 시장 관점에서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점점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논 마켓 팩터라고 하는 시장 외의 그쵸, 네. 요인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사업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적인 부분들, 법규, 뭐 규제,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또 혹은 예를 들면 협회라든지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뭐 그쵸. 산업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의외의 그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걸 사실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프레임워크를 짜면 보통 다 뭐 3C 뭐 해서 마켓 뭐 경쟁사 무슨 뭐 고객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사실 학생들 입장이나 초년차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 방법이 없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접근이 아예 배제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솔직히는 저는 좀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까지를 공식적으로 해주기는 좀 싫어요. 그냥 가뜩이나 지금 사회가 살기가 어려운데 너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쩌들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실질적이고. 지인턴님은 인턴 그 하면서 기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기획서 양식으로 뭔가 팍 해가지고 뭐 결제를 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래도 네. 뭐 하다못해 학교에서 과제라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기획을 했을 때 가장 좀 난해했던 점이나 힘들었던 자, 오늘의 중국어 한마디. 기획은 중국어로 뭔가? 뭐 대답을 하는 게 없어. 아니 언젠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기획은 우리가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계획은 뭘까요? 지화입니다. 지화. 지화. 그러면 기획은 지휘. 화는 맞겠네. 기화. 기화. 어쨌든 네. 이제 한국말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저한테 이걸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플랜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어떤 거를 보시고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건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상사분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그쵸. 좋은 접근 자세네요. 좋은 자세네요. 네. 보통은 저러고 있다가 자기 답을 가져와서 이겁니다 하고 그렇죠. 내미는데 한참 시간 다 보내고 나서 네, 갖고 오죠.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고 네.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지인턴님 아까 잠깐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력서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 스토리는 결국 또 키워드거든요. 본인의 이력서를 하나의 키워드로 짠하고 정리한다면 뭘까요? 제 이력서요? 네.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짜잔. 밥값은 해야죠. 네. 그렇죠. 저는 확실히 그 키워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네. 저는 경험이거든요. 어. 뭐 다양한 네, 경험을 저는 가지고 그냥 있다. 무덤 장사도 해봤고, 네, 도전 그 아예 면세점 들어가서 1년 일도 해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많아요. 리드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턴인데요. 진짜요? 경험 베이스에. 경험 베이스. 네.
경험이 베이스. 당신의 키워드다. 네, 그래서 어떤 좀 막막한 주제 던져도 네. 그러니까 접근할 이야. 수는 있어요. 아 정확히- 무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딱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요는 아닌데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두 달 걸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시로 네, 하는 그쵸. 건가요? 오, 예, 맞습니다. 관시보다 윅타이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렇군요. 재밌네요. 내가 아는 건 마오타이밖에 없어. 마우스 아 근데 그래요. 지금 지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겸손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은근히 지자랑하네. 아니 뭐 아. 키워드라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 근데 갑자기 좋으시겠어요?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지인터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25입니다. 25은 뭐 경험이 많아봤자 뭐, 그러니까 근데 지자랑하잖아요. 뭐 얼마나 많다고. 한 22세 보이더라. 아, 난 25에 뭐 아무 생각 없어서 밥 먹는 생각밖에. 그러니까요. 아니 종로에 처박혀가지고 공부나 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 다 꼰대 같다. 25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스토리 얘기를 해봤고, 사실 기획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토리 딱 짜고 프레임도 해서 분석도 네, 하고 네. 다 중요한데 이 포장하고 그죠? 피치 보고하고 사실 그거 저희가 굉장히 그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 야 그거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네. 프레임을 만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네 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려요. Why? 도대체 너 이거 왜 해야 되는데? 네, whom? 네가 누구한테 보고 누구의 오더야? 그 다음에 이 기획서랑 맞물려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누구야? 이거를 얘기를 하게 하고 what인데 what은 사실은 이제 저희의 입장에서 문제예요. 그 문제라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지향점과 현재 상황 간의 갭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원인이 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how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how는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어떻게 딜리버리 할 거야? 어떻게 피칭을 할 거야? 이거에 how.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at, why, whom, how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많이 좋은 평가들을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우리 이제 하우 쪽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대리님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아 그게 좀 설명하기 애매한데 파워포인트 많이 쓰세요? 저 워드 많이 저희는 쓰세요? 엑셀 엑셀. 모든 텍스트건 분석이건 발표건 전부 그럼 다 엑셀. 인턴 앞에서 함수 자랑 한번 해보시죠. 뭐 함수 뭐 있어요? 뭐 카운트 if, 썸 if, 무슨 말인지 이런 모르겠죠? 지금까지. vlookup, 무시합니다. 예. vlookup 뭐 이런 거. 그러면 저 응대하세요, 응대. 막 그 동영상 툴 이런 거 막 얘기해. 저 베가스도 쓸 줄 알고 진짜요? 프리미어도 조금 다룰 줄 그렇군요. 압니다. 네. 그럼 이길 수 있는 게 없네. 거기에 사운드 포즈. 애프터 이펙트 할 줄 아니 압니다. 그것까진 모르는데 사운드 포즈까지는. 유윈. 근데 옛날 거라서 다 제가 만든 툴을 들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도 좀 잘 태어난 게 화술이 조금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딜 가서도 빈약한 걸 들고 가서 풍요롭게 만들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혼을 담은 이바구라고 하죠. 그렇죠. 괜찮네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약간 기술인데 이거는 조금 타고나는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것도 타고난 기질이 좀 있어야지 좀 잘 만들더라고 이게. 애초에 기초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기엔 좀 힘들고 기질이 있어요 그런 그래서 것들. 결론은 나는 일을 잘한다. 아니, 나는 기획 따위 어렵진 않다. 아니 저희는 기획하는 팀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을 검토하는 팀이지. 음. 그래서 검토를 하면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관시가 들어옵니다. 야 요번 거 조금 잘 해서 좀 넘겨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얘기 아닙니까? 회사 내인데요 뭐. 아 그래도 아니 전혀 저촉되지 안 되나요? 예, 공직기관과 공공기관 그것도 그치. 오늘 검토하고 왔는데 내일 발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토하고 왔는데 내일이 28일이군요. 예, 그렇죠. 그렇네요. 오늘 아주 그냥 유흥주점이랑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축배. 예, 아주 기자들이 지금 거의 뭐 북창동을 휩쓸고 있다는. 예, 이제 오늘 난리가 나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저는 항상 그걸 먼저 그 상사한테 먼저 가이드를 주죠. 나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검토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시가 딱 들어오면 그때 약간 들어가서 야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주십시오라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좀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죠. 그때 발휘되는 게 말빨. 말빨이죠. 근데 저는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기획서를 기차게 만드는데 아 맞아요. 말빨이 안 돼서 진짜 말빨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항상 까요. 저런 등등의 피드백을 듣고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저 기획서를 검토해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제가 선호하는 기획서 검토 이렇게 그 기획서 가지고 이제 심의를 받죠. 심의를 받을 때 갖고 오는 게
꼭 이렇게 한 장짜리로 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약본. 그럼 너무 편해요. 사실. 그렇죠. 네. 그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한 장짜리로 딱 나오면 그거를 보고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자기 전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A4용지 한 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중요 포인트만 딱 적어주면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 다 전화로 유선상으로 들었고 그러니까 요거 해갖고 들이밀면서 이제 입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샤라락 이렇게 대표님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어떤 하우에 대한. 하우에 대한요. 사실 저희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건 지겹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FM대로 하죠. 근데 하우에 대한 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생각되는 것들은 판이 바뀌면 하우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돼지목기 진주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품질 수준이라는 것도 결국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노하우라고 뭐 지금 막 얘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인데 지금 아까 이제 조 대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요약장표를 상대로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 되게 잘 아, 쓴- 오늘 뭐 다 자랑 드리는데 아니 이거 잘 쓴다는 게 나도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예. 글을 잘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참 잘 활용한다. 요약장표를 쓰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반응들이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진짜 그게 정말 좋은 팁이라는 걸 느끼고 또 하나는 제가 보고하는 분의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뭐 어떤 뭐 상무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럼 이 상무님이 다시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둑을 열수 앞을 두는 사람과 그렇죠. 약간 알파고 예.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석을 먼저 까는 알파 여기서 잠깐 알파고의 반대말이 보게요. 베타 중학교 아 맞나요? 베타 중학교 반대말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네? 아 아니야 나 그게 던져놓고 여기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가시죠. 네. 아니 그럼 답은 알려주세요. 한 명만 죽이는 걸로 미션. 아니 이 답은 아니 알려줘요. 나만 바보 됐잖아. 답을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요. 맞아. 아 내가 왜 되게 위협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군요. 끝날 때쯤에. 네, 끝날 때 네, 그러시죠. 답을 알려주십시오. 괜히 했어. 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한 단계를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무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보고서를 들고 이 상무님이 보고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고서가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간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이 상무님이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할 때 대표이사가 할 만한 질문이 뭘까도 생각을 또 이제 해보게 되는. 이 이야기는 짬으로 바이브를 내시는 최 팀장님의 얘기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네, 접니다. 네. 짬으로 뭘 낸다고요? 바이브를 주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바이브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해야. 네, 네. 저희랑은 그런 레벨로가 다릅니다. 네. 아, 레벨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레벨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용시키기엔 조금 레벨로. 거리가 있는. 뭘 하든 잘 해야죠. 왜냐면 우리는 전문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 사실. 얼굴 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전무였구나 그림에서 봤어. 그렇죠.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진짜. 지인터님은 학교에서 뭐 과제 발표하든 뭐하든 본인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진짜 그냥 아예 키워드만 네, 집어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하게 말로 이제 풍성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분들이 PPT에 보면은 이상하게 단어 2개만 쓰여 있고 그렇죠. 말로 계속 떠드는 거지. 정말 짜증나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요. 뭐였지? 뭐 이런. 사진만 들어가 있고. 아 사진만 들어가 있고 말로 확 풀다가 D를 맞았죠. 결국은 이제 말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예. 굉장히 허무한데 끝이 말 혼을 담은 입하고.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어쨌든 뭐 스토리가 있으면 네. 하우도 역시 굉장히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기획에 대한 얘기, 기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잘못 썼을 때 올 수 있는 상사들의 어떤 질책, 그리고 그 가슴 아픈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요. 실제로 이력서를 쓰든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이력서를 쓰든 뭐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업무를 하든 사실 기획이란 요소는 거의 모든 업무의 요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주니어 분들 또 혹은 직장 생활에서 혹시 기획으로 많이 혼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이 제일 두려워. 그죠? 네. 우리 뭐 두려움 없는 경험이 많으신 우리 지인턴님. 네, 뭐 경험 많으니까. 무기가 많고 아, 무기 많아요. 그죠? 네. 거의 뭐 사드급이죠. 네, 한 줌평 네, 한번 해보죠.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다. 아, 벌써부터 저런 걸 배웠군요. 참 어쨌든 꽌시다. 네, 이런 네. 의미로 가나요? 어떻게 참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러네요. 정도의 네,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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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대리님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건 상사의 기분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저는 기획을 잘하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아, 역시. 근데 회사에서 뭘 잘하면 인생이 꼬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 포인트는 사실 조금 한 단계 더 간 건데 기획이 사실 인생을 사는데 되게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꼭 커리어에 대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뭐 대소사를 할 때도 그럼요. 그죠? 네. 심지어. 네.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디테일하게. 네, 저는 막 이사할 때 막 체크리스트 쫙 만들어서 하신 분들 가끔 보는데. 안 해요? 전 그거 안 해요? 인 줄 알았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마무리를 일관성 있게 기획은 죽으나 사나 스토리라고 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 수다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하고 더 뭐랄까 참신한 그런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